좋아요, 구독! 오늘의 뉴스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카타르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원예 박람회 한국관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관에 전시물을 설치한 우수 스마트팜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하며 중동 스마트팜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스마트팜 관련 중인 우듬지팜과 그린플러스 농우바이오에서 강세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1조 규모의 오일머니를 유치한 데 이어서 어제는 카타르 도하를 방문해서 국제원예 박람회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스마트팜과 관련한 세일즈를 연이어 가고 있는데 관련주들 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듬지팜이라는 종목인데 관련 종목군의 시세는 갑자기 오늘 나온 게 아니라 해당 종목군은 2, 3거래일 전부터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우디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협력 분야였던 인프라 투자에 더해서 콘텐츠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번에 좀 부각이 된 스마트팜이라든지 굉장히 다변화가 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그 점에 좀 주목을 해봤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우듬지팜이라는 종목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더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 긍정적이었던 점이 윤 대통령의 이제 행동, 그러니까 이제 방문을 했다든지 스마트팜 을 좀 관람을 했다.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중동 국가 자체가 워낙 기후 자체가 건조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그렇게 좋진 않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 관련 국가에서 성장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 점에 따라서 MOU 개정을 시작으로 카타르 경제실물단을 방한을 하고 그리고 한국 스마트팜 연구진도 카타르를 방문을 한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을 보면서 우듬지팜을 대장으로 보시고 관련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린플러스라든지 우리바이오라든지 스마트팜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들도 나와주고 있고 그거와 결이 조금 비슷한 사료 쪽에서도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한일사료 이런 쪽에서의 또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대동 같은 농업 기계 같은 이제 관련 종목군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어서 스마트팜이라는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농업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다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데 이 자리에서 스마트팜과 관련한 세일즈에 나서면서 농업 관련주 전반에 화색이 돌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동을 생각을 해보면요. 사막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 만큼 작물을 키운다 이런 게 좀 어려운 거니까 그런 만큼 스마트팜에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팜을 통해서 식량 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적인 협력 파트너로 우리나라를 또 선정을 하기도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 기업과 한 24건의 MOU를 올해 체결했는데 그중에 비중이 75%가 중동과 맺은 건데 그렇다면 그중에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중동과 조금 더 큰 모멘텀을 가진 기업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일단 MOU를 맺은 기업 자체는 좀 은근 많습니다. 솔트웨어 쪽도 있고 혹은 우듬지팜 이런 종목군들이 거론이 되고 있긴 한데 우선 이 점은 좀 명확하게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MOU를 맺었다고 해서 실제로 매출이 발생되지는 않는다는 점. MOU라는 것 자체가 업무 협약이다 보니까 실제로 매출이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계약서에 실제로 사인을 하는지 그리고 도장을 찍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우선적으로 말씀드려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번 중동 사절단에 상장된 기업이 없습니다. 물론 좀 사절단 안에 농업이라든지 스마트팜 관련했을 때 사업을 하시는 기업, 그러니까 4개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세팜이라든지 미드바르, 넥스트온, 플랜티팜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비상자사이고요. 이런 이슈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우듬지팜이라든지 그린플러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조금 보게 된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테마 때문에 올라간다는 점 한번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마로 인해서 올라가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또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우듬지팜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 우듬지팜은 지난 9월에 스펙 합병 상장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망고로 유명한 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플러스의 경우에는 11년 이상 압도적인 지위를 스마트팜 시공 능력 평가에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가가 23%대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그린플러스와 우듬지팜의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테마성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은 크긴 한데, 다만 실제로 지금 모멘텀을 받고 있는 중동에 대한 이슈와는 연관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을 보면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원래는 스마트팜이라는 섹터가 움직였을 때 우듬지팜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린플러스라는 종목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라든지 시장의 위치 자체가 굉장히 공고히 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우듬지팜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된 지가 얼마 되진 않았어요. 상장되지 얼마 안 된 종목이 이렇게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여전히 조금 테마성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듬지팜 같은 경우는 이번 경제사절단과 연관성은 떨어지긴 하지만 카타르라든지 중동 쪽에서 연관성은 있습니다. 관련했을 때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제3자 셔틀 경제 협력단 자격으로 참가하면서 MOU를 455억 규모로 체결을 했다. 스마트팜 관련했을 때 기술에 대한 부분을 좀 체결한 점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난 1월과 6월에도 K 스마트팜 대표 기업으로 UAE와 베트남 경제사절단에 참가를 하면서 사우디라든지 네덜란드 같은 기업 나라들과도 함께 스마트팜 구축에 대한 MOU를 체결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해외 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고, 그리고 사우디라든지 UAE, 중동 쪽과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조금 사우디 이번 경제사절단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았던 게 아닌가 싶지만, 제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MOU가 실제로 매출로 연결이 되는지 여부. 지금 이 기업의 매출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방울토마토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스마트팜을 통해서 방울토마토라든지 완숙토마토라든지 이런 거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매출의 대다수가 토마토에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부분은 매출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MOU를 체결한 것까지는 좋지만 실제로 매출과 연결되는지 여부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우듬지팜이라는 종목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체크를 해볼 게 네.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린플러스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네. 그린플러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려 있다가 거래량 동반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60선을 맞고 다시 한번 윗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에 우듬지팜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우듬지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흐름들을 면밀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린플러스라는 종목도 좀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기업이긴 합니다. 다만 이 기업 자체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23년도 매출에 대한 성장은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멘트를 날렸고요. 오히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회사의 포커스는 24년 이후, 그러니까 24년 이후에 호주라든지 알루미늄 관련했을 때 다양한 계약을 좀 체결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이후에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린플러스를 신규로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모멘텀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까지 조금 고려를 해본다면 역시나 그린플러스 역시도
좀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MOU가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될지까지를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팜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하면 뭐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안에 IoT와 뭐 로봇, 이런 부분들을 접목을 해서 사용되는 농장 같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동반으로 성장을 기대해볼 만한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스마트팜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뭐 농업이랑 다르게 굉장히 ICT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하다 보니까 4차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동반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섹터 는 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주식 시장에서 함께 반영이 될 만한 섹터 쪽으로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로봇 쪽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다른 섹터 뭐 빅데이터라든지 ICT라든지 IoT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하지만 스마트팜이 부각이 될 때 네. 조금 더 로봇이라는 점이 더 친숙하게 여겨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원래는 지금 뭐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100% 육체 노동으로 일일이 하나씩 따서 뭐 캐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지어보셨나요, 팀장님? 그 할머니가 저도 이제 시골에 고모댁에서 하셔서 네, 가끔 도와드립니다. 네. 네, 하는데 이제 스마트팜으로 가게 되면 로봇이 전반적으로 관리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미국 그쪽을 보게 되면 로봇이 좀 딸기가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감별을 하는 그런 로봇도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보게 된다면 로봇이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우리가 로봇 산업에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것 자체가 인건비를 줄이고 로봇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런데 점점 뭐 농업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점점 농업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마당이다 보니까 고령화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농사를 하시는 분을 대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로봇이라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쪽은 로봇이라는 점. 다만 주식에 대한 관점에서 보게 됐을 때 스마트팜이라는 섹터가 좀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세의 연속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강하게 올라갔던 적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스마트팜 섹터가 올라갔을 때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농식물에 대한 가격이 급등을 했고, 농식물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사료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이 한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농식물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나온다면 그러면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나왔을 때 스마트팜 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의 알고리즘 자체가 스마트팜이라는 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료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스마트팜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됐을 때 좀 그린플러스를 비롯한 스마트팜 관련 종목군들은 조금 길게 끌고 가시기보다는 조금씩 짧게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움직임 자체는 짧겠지만 연관될 만한 쪽을 로봇 쪽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전반적으로 스마트팜과 그리고 관련된 섹터까지 좀 살펴봤는데 탑픽 종목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고 있어서 다른 종목군을 가지고 왔는데 화장품 쪽에서 갖고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뭐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다 보니까 좀 이번에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을 CNC 인터내셔널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오늘 보면 화장품 섹터 굉장히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아무래도 중국 국채 발행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3분기 화장품 ODM 쪽에 대한 실적 성장세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화장품 OEM 기업 대비했을 때 주가의 상승률이 약간 더디다는 점, 물론 3분기 실적을 봤을 때 컨센을 약간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CNC 인터내셔널의 주가 움직임이 조금 더딘 편이긴 하지만,
하지만 화장품 ODM, OEM 쪽에 시장 성장세를 보게 된다면 4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했을 때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본다면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도 지금 후발로 투자를 하기에는 나쁘진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